컨디션이 어떠세요? 오늘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군요. 아주 좋다는 것을 날씨나 뭔가 비유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어떤 기분이에요? 약간 여름 열기가 한풀 꺾여서 햇빛이 예쁘지만 그렇게 덥지 않은 산책하기 좋은 그런 날씨? 와, 시원하면서도 상쾌한 느낌이 막 느껴지는데요. 네네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대화를 할 텐데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면 유익하실까요? 전 운동이요. 운동. 와, 운동의 특별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너무 운동을 싫어해요. 그래서 운동의 필요성도 알고, 운동 뭐, 어디 등록도 해보고, 뭐, 돈도 써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는데도 맨날 실패를 하고 하니까 운동을 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좀 지킬 정도로 체력을 만드는 운동을 할 것인가 음, 있어요. 건강을 지킬 정도의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거든요. 음, 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목표를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음, 제가 실패하지 않는 운동법을 찾기. 음, 루틴 찾기? 실패하지 않는 운동, 루틴을 만들기. 운동 루틴 만들기. 네, 좋아요. 이 루틴 만들기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시작은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필라테스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PT도 해보고 뭐 해본 거는 시작은 되게 많은데 저는 약간 유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매일 자기 전에 이빨 닦는 게 루틴인 것처럼 되게 당연히 나에게 배어져 들어가는 어떤 그게 중요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음, 시도는 잘하는데 이제 뭐라지 규칙성 혹은 유지가 안 되니까. 아하, 이제 알겠네요.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이 일어나면 만족하시겠어요? 음, 오늘은 음, 꾸준함을 목표로 시도할 운동을 정하기. 음, 꾸준함을 목표로 시도할 운동 정하기? 네. 이 운동 한 몇 가지 정도 또는 음, 어떻게 요거를 좀 측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잘했다, 못했다. 음, 운동을 정해서 수행을 하면 수행을 하면? 오늘 대화에서는 수행까지는 못하는데, 그러면 오늘 대화 끝날 때, 오늘 대화가 가치가 있었어. 그러기 위해서, 어떤 걸 측정을 해보면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운동에 있어서 계속 실패하고 그래서 약간 난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내 건강 지키는 돌봄 이런 부분은 효능감이 되게 낮거든요. 난 이거 못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은 운동 종류도 정하고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운동 종류는 몇 가지로 해보시겠어요? 운동 종류는 두 가지 정도? 음, 자, 운동 종류 한 두 가지 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효능감, 즉 자신감. 음? 네네네. 자신감이죠. 네, 효능감이 현재 몇 점인데 몇 점까지 올리고 싶으세요? 효능감 빵점. 음, 빵점에서 음, 끝날 때는 몇 점? 오늘 끝날 때요. 7점? 7점. 어떤 상태를 7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음, 음, 귀찮아하지 않고 코칭뿐이 아니고 진짜 실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어, 실행하는 나를 칭찬해주고 뭔가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거기에 써도 그럴 만하다라는 가치를 좀 제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음, 오케이.
자, 효능감 7점인 상태는 운동을 정했는데 귀찮은 마음이 들지가 않고 실행할 마음이 막 속에서 솟아오르며 그렇게 잘한 나를 칭찬하고 싶고 그리고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게 가치가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그 상, 네, 음, 네, 네, 아주 다양한 표현인데요. 그런 표현이 나오도록 한번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잘 네, 찾아보. 음, 근데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유지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유지 방해되는 거. 맞아요. 음, 저는, 만약에 운동을 해서 뭐 수영장을 가든, 피트니스를 가든, 가면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음, 안 가요. 안 가. 음, 음, 안 가고, 효능감도 빵점이지만, 뭔가 운동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쪼개서 가서 막 하는데, 운동이랑 안 친해서 그런지 좀 저를 방해하게 하는 거는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삶에, 지금 현재. 음, 음, 그러니까 뭘 선택할래 하는 그 순간에 누워있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럼 그날 시간이 없었던 핑계인 거예요. 음, 그렇지만 안 가죠. 음, 음. 그러면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누워 있는 게 더 좋다. 그죠? 우선순위에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고 누워 있는 게 우선순위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누워 있게 만드는 원인이 뭘까요?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없구나. 강의를 하고 와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도 강의하고 온 다음날은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음, 근데 사실 악순환이잖아요. 체력이 계속 없으면 계속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는 느끼는데 그게 막 내가 좋아해서 하고 싶고 설레어서 하고 싶고 성공한 적이 있어서 하고 싶고 이게 아니고 그냥 지쳐서 못 나가는 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아, 좀 안타깝네요. 그죠? 네. 그래도 운동은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네. 근데 두 가지가 보이네요. 굉장히 체력이 약해서 운동할 정도가 안 되는 그 피곤함. 그게 있고, 피곤하니까 그래도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는 절박함. 이것도 있는데, 그러면 운동을 가입을 하거나 시작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제가 살이 많이 쪘는데 젊었을 때 예쁜 옷 입고 되게 이렇게 옷 예쁜 옷 입고 예뻤을 때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운동을 등록하거나 그런 시점에는 뭔가 그런 나를 조금 상상하면서 그런 나가 되려면 해야 되니까 기분 좋게 막 해서 등록은 해요. 처음에 조금 다녀요. 근데 뭐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고 세 번 안 가면 망했다. 그리고 안 가. 음, 음. 어떤 운동을 제일 좋아하세요? 사실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갔을 때 좀 그래도 재밌다라고 느끼는 건 수영 음, 그리고 뭐 그냥 불편하게 오래 있는 건 차라리 할 수 있는데 막 너무 동작이 많거나 막 이런 힘들어서 그런 거 그 음, 정도 그리고 사이클 타는 거 저 자전거 타는 거 정도 음. 그래도 과거에 했는데 좀 유지가 됐었던 운동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음 필라테스 오, 예. 그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셨어요? 그거는 20회 정도 유지가 됐는데,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대1이라 약속을 했어요. 음, 운동 때문에 갔다기보단 약속은 지키기 때문에 약속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 거죠. 음, 비밀이 하나가 풀렸네. 약속을 하면 운동할 수 있다. 요런,
아주 중요한 키가 하나가 생겼어요. 또 어떻게 하면 또 운동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 실패한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운동을 딱 안 가는 이유가 일단 먼저 피곤하다. 그래서 눕게 된다. 그리고 운동 자체에 대한 흥미가 없다도 좀 있는 거죠. 네, 제가 보면 제 남동생은 굉장히 몸짱인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몸의 감각을 느끼고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거를 좀 좋아를 하는데 저는 제 몸의 감각이나 이런 게 되게 발달되진 않은 것 같아요. 태화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재밌다, 즐겁다, 이런 게 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다이어트를 해도 식단은 잘해요. 음. 근데 피지컬리 몸을 움직이는 부분이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일할 때 쓰기 때문에 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라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 어떤 운동을 하면 제일 본인한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음, 실내 자전거랑 수영. 오. 그거를 이야기할 때 어떤 상상이 좀 들었어요? 음, 실내 자전거는 영화 보면서 탈 수 있겠다. 음. 그럼 시간이 가니까 시간 가는 거에 몰입해서 자전거 타는 걸 까먹을 수 있잖아요. 음. 그리고 수영은 시원하니까, 물에서 좀 자유롭게, 물에서 수영은 약간 논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다른 운동은 내가 싫어하는, 이렇게 힘을 쓰고 근력을 쓰고 막 숨이 찰 때까지 뭐 이런, 그 운동을 해도 숨 찰 때까지 안 하니까 운동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수영은 숨이 찰 때까지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뒤 레일에서 따라오고 앞 레일에서 가고 하니까 그냥 가야 되잖아요. 쫓아오니까. 수영은 조금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하, 가기만 하면 할 수 있네. 가는 게 이제 에너지가 좀 필요한 거죠. 음. 실내 자전거는 현재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실내 자전거는 당근에서 사놓은 게 있고 그것도 처음에는 매일 탔어요. 음. 지금은 주말에 TV 볼 때 한 번 정도? 한 40분 정도 타는 것 같아요. 네. 요거를 몇 번 정도 하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실내 자전거요. 네. 주 3회 이상은 타야지 운동이 되지 않을까요? 주 3회 몇 분씩? 주 3회 40분에서 50분? 음. 일단 타면 열심히 하는데, 일단 타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타면, 요 타기까지, 요게 무슨 방법이 좋을지 보고, 수영도 일단 가면 노는 것 같아서 즐거운 것 같은데. 자, 그럼 일단 여기를, 자, 자전거는 주 3회 40에서 50분. 자, 수영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면 바람직해요? 수영은 수영은 최근에 한 번씩 가고 있거든요. 주 언- 1회? 아, 주 1회? 네네. 가고 있는데, 마음은 2번 가고 싶어요. 요거를 두 번으로. 네네. 음. 말씀하시면서, 좀 정리된 게 뭐가 있어요? 음, 제가 수영을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3주째 일주일에 한 번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빵점은 아니었구나. 음흠. 근데 이제 너무 나는 이런 운동, 내 몸 관리 너무 빵점이야라는 거에 갇혀가지고, 그래도 자전거도 사고, 어, TV 볼 때 자전거를 한번 탄다든지, 뭔가 그렇게 아주 안 하고 있진 않았는데, 완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빵점이야라고 나 스스로를 생각한 것 같아요. 아하, 그걸 깨달았네. 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은 이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또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있어요? 가족들은 도와주지 않고 제 살이 덜렁살이라고 놀려요. 음, 그 되게 잔소리 많이 해요. 운동 너무 안 해서. 음. 이거를 좀 잘하기 위해서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엄마가 집에 있으면 엄마 약간 아직도 엄마가 옆에 있는 걸 되게 원하는데 제가 수영을 간다 하는 거를 좀 존중해주고 엄마 다녀와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아들이 기꺼이 엄마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면 갔다 올 수 있다는 거죠. 와, 네네. 갈 때 뭘 달라고 한다거나 가야 되는데 밥 다 먹고 간식을 해달라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음. 그러면 아들이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가라고 하도록 인식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네가 도와줘야 돼 하면은 가라고 할 것 같아요. 오, 요거는 효과 100점 만점에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서 주 며칠은 나는 요거 운동할 거고 요거는 수영장 갈 거야. 네가 요때 꼭 점검 좀 해줄래? 라고. 아이에게 어, 수영은 아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수영 가는 날이에요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수영 안 가고 민기적거리면 엄마 액션 플랜 왜 안 하냐고 저한테 그럴 거. 오,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를 오히려 붙잡는 게 아니라 꼭 가도록 하게 만드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음, 아이가 이제 뭔가를 바람직하게 수행을 하면 스티커를 받아서 그 안에 자기가 원하는 보상들이 숨어 있는데 엄마의 코칭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해주면 스티커를 더블로 주겠다. 우와. 그런 관행이 있군요, 집안에. 네, 그러면 아이가 지금 제가 하는 일도 조금 도와주는 게 있는데 저희 아이는 용돈을 급여로 받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자기가 어떤 거를 기여한 거에 대한 보상이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말씀하시면서 요거를 실행을 하려는 의지 몇 점이십니까? 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도와주면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80점 정도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운동하는데 80점의 가치가 있어요. 네네. 네, 또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까요? 제가 좀 일 중독자여가지고 일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고 이제 저녁에 지금처럼 이런 세션, 줌 세션 이런 것들이 조금 몰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수영을 9시에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일을 사실 정하지 않고 되는 날 자유수영을 가는 건데 요일을 정해서 그때 저녁 스케줄은 다 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만일에 한번 상상해봐요. 이렇게 수영 잘 안 하고 또 운동도 안 하고 하면서 몸은 힘드니까 자꾸 쉬고 그래서 점점점 사실 이제 뼈도 약해지고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못 나가고 운동을 할래야 이제 뼈가 자꾸 아파서 운동도 못 하고 10년 후에 음, 그런 골골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면 정신이 뻘쩍 나서 운동할까요? 음, 네가 운동을 안 해서 네가 꿈꾸던 것을 이루지 못했어. 그 얘기를 들으면 자극이 얼마나 와요? 음, 너무 싫어요. 너무 싫구나. 그렇게 되는 거 싫어요? 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주면 기운이 팍 날 것 같아요. 그 음, 운동의 영역도 너는 반드시 극복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이번엔 좀 상황을 바꿔서 10년 후에 건강을 잘 지켜 아주 그냥 몸짱이 돼서 그냥 근육도 뿔뚝뿔뚝 있고 또 세가지고 운동 막 하루에 두세 시간씩 그냥 하고 애들 싫다는 애들 이리 나와 그러고 그냥 데리고 나가서 신나게 그냥 자전거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기 올레길 바람 쐬러 나가고 맛있는 거 먹고 들어오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과 함께 그냥 몸에 그냥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그냥 일도 더 많아 그때 건강하고 그러니까 왠지 일도 더 굴러 들어오고 꿈도 성취해서 인생에 대한 그냥 뿌듯한가 그, 아,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럴 정도로 기쁜 내가 지금의 이렇게 힘든 나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뭐라고 할까요? 음,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잘 못하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꿈을 이루고 네가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거를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너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돌본 것이 네 인생의 가장 큰 투자였어. 음. 코치님,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꿈 얘기가 나오는데 꿈이 뭐예요? 제 인생 슬로건이 꿈꾸는 자 이룬다거든요. 멋지다. 음. 그래서 꿈을 꾸는 대로 이뤄왔고 이루면 또 넥스트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꿈은 인생의 음,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 펄포즈예요. 음. 그래서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와. 지금부터 이루고 싶은 꿈 한 가지만 말해본다면? 중요한 꿈? 음, 제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그 강력한 저의 미래 청사진을 실현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건강한 제 건강이에요. 건강한 모습이 꿈이군요. 네. 꿈을 이루어야겠네. 그래서 오늘 꿈 얘기하는 거네, 결국은. 그쵸.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체력이 필요하고 음. 체력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저는 그 운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주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실내 자전거 타는 거랑 수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말고 이거 하면 이거는 진짜 잘할 것 같아 하는 새로운 운동이 있다면? 음, 제가 약속하면 빠지진 않으니까 필라테스든 PT든 그 원투원 세션을 끊으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라도 할 것 같아요. 아하, 진짜. 하면 열심히 하고. 예, 예. 만일에 시간도 안 걸리고 돈도 안 들면서 누구랑 약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저희 엄마는 저랑 완전 반대, 완전 팔팔하게 건강을 너무너무 관리를 잘 하시는 엄마거든요. 저희 엄마가 매일 산을 가시는데, 음. 저를 좀 끌고 가라고. 음. 그러면 그냥 산을 이제 이 오르는 것 자체가 다리 근육에 좋으니까 동산같이 좀 낮은 산이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돈도 안 들고 누군가 약속을 한다면 엄마는 데일리 루틴이 산을 가니까 음. 엄마가 산을 갈 때 원 플러스 원으로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원 플러스 원으로 따라. 이거 얘기하면서 아 가야겠다라는 마음 얼마나 들었어요? 오늘 얘기를 하니까 아, 내 옆에 엄청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시스템을 가진 분이 살고 있었네. 음. 라는 생각이 들어서 80%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어떤 약속을 하시겠어요? 지금 약속이 중요한 것 같은데. 엄마에게 용돈을 좀 드리고 타겟을 줘서 음. 엄마 한 일주일에 두 번만 날 산에 끌고 가라. 그래서 엄마가 끌고 가 주시면 제가 사례비를 드리겠습니다. 음. 하면 저희 엄마가 그냥도 끌고 가시겠지만 음. 좋아하시면서 뭐 용돈은 원래 드리지만 엑스트라로
동기부여가 엄마한테 되고, 지금과의 차이는 그럼 뭐예요? 지금과의 차이는 제가 엄마를 자원으로 인식했다는 거. 음, 그전에는 그냥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보석 하나 찾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와, 너무 놀랍다. 어떻게 산을 그렇게 가지? 그러니까 엄마의 건강이 어마어마하게 좋으실 것 같아서, 약속은 용돈, 이렇게 갈 때마다 내가 용돈을 더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바람직한 거는 월 또는 주에 몇 번이에요? 음, 근데 산에 가는 거는 주에 몇 번을 정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음? 몇 번을 맞출 수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월로 대략. 주는 좀 그러니까 월로, 월에 주 1회씩, 월에 4회? 월에 4회? 네, 4번은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음, 주말로 있으니까, 음.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리된 게 뭐가 있어요? 어, 제가 운동을 못해서 효능감 빵점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운동에 대한 많은 생각과 경험을 갖고 있다. 빵점이면 아예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렇진 않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운동과 가정, 이런 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새롭게 정리되고 깨달은 게 뭐가 있어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안 하면 안 했지, 할 거면 제대로 해. 이게 있다 보니까, 제가 못하는 운동에도 그게 있었어가지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가용 가능한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니, 가정에서 엄마도 조력자가 될 수 있고, 아들도 조력자가 될 수 있구나. 오, 오. 근데 저는 가정이 내가 개인 시간으로 갖고 운동을 한 데 있어서 되게 나는 싱글이 아니라 힘들어.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코칭을 받아보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음. 네, 가족이란 훌륭한 자원들이 있었다. 네, 아유, 축하드려요. 그런 또 새로운 자원을 발견하고, 이렇게 또 방법도 잘 찾으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한 두 가지 이상 방법 찾고, 효능감이 한 7점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방법은 2개 되게 많이 찾은 것 같고, 효능감도 7점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방법 3개 찾으셨죠? 산에 가는 것까지 해서. 네, 예, 자전거 타고 수영 갈 때 아들이 또 밀어주고 네. 약속해서 또 어머니 산에 가는 거 월 한 사회 아들하고 엄마에게 언제 약속하시겠어요? 점검해 달라고. 어, 오늘은 이제 네. 늦었으니까 내일 얘기하려고요. 내일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에게 다 내일이에요? 네, 내일 몇 시요? 12시. 12시. 좋습니다. 네, 네. 네. 이 얘기를 하거나 진행하는데 또 얘기를 했는데도 실행을 못 하거나 그런다면 어떤 게 방해가 돼서 안 될까요? 아, 엄마랑은 싸우면 안 될 것 같고요. 싸우면 안 돼. 네. 안 될 것 같고, 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들이 방해 요소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들에게는 방해 요소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싸움만 안 하면 완벽하겠는데요. 와, 네.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쭉 같이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시간이 조금 더 있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함께 좀 대화를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어, 제가 깨달은 거 한 가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워킹맘이고, 회사도 운영하고, 아이도 키우고, 그러는데 좀 약간 나도 혼자 있고 싶어. 난 너무 가족이랑 많이 엮여 있어. 막 이런 어려움을 제가 많이 느끼고,
그리고 내 건강도 나는 내 맘대로 내 시간을 쓸 수 없어. 막 약간 이런 장애 요소들이 좀 마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장애 요소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내 시간을 아들이나 남편이나 엄마나 이렇게 막 나눠서 썼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칭을 받으면서 엄마도 나의 좋은 매니저가 돼줄 수 있고, 아들도 나의 좋은 지지자가 돼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큰 레슨인 것 와, 축하드려요. 정말 안에 있는 보석을 진짜 다시 한번 이렇게 찾은 그런 느낌이네요. 와. 감사합니다. 시간과 또 내 에너지 이런 것들이 가족에게 쏟는 게 힘들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자원이고 귀하다.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죠. 멋지네. 지금 얼굴이 탄력성이 좋아진 것 같아. 맞아. 오, 웃음도 맑아졌고,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내일 두 분에게 꼭 약속하고요. 엄마랑 싸움도 반드시 방지하여 실행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짱. 아, 수고하셨어요. 네, 여러분. 질문이나 또 오늘 전체 마무리 한번 하고 목표하는 거 다시 보니까 어때요? 새삼 정리가 좀 되시죠? 목표 수치화하고 세션 목표하고 그 다음에는 경청도 열심히 했어요. 경청도 막 이거 따라하는 거 봤어요? 이런 거 맞추려고 노력했고 포즈, 침묵도 좀 주고 이런 여러 가지를 쓰면서 골고루 해봤는데 자 오늘 의식학장에서 배운 은유 비유도 들어갔고 여러 가지 들어갔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 이상석 코치님 오늘 대화를 보고 깨달은 거 한두 가지 그리고 전체 ICF 핵심 역량 과정에서 내가 성장되고 배운 거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10년 후에 골골된 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이 나한테 내 지금 현재한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데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었고 거꾸로 또 한 번 10년 후에 저 근육이 불끈불끈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내 모습이 그런 상상을 해보면 지금 나의 나약한 모습에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겠냐 뭐 그런 두 가지 질문에서 굉장히 큰 어, 의식의 확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음, 전체적으로는 오늘 저희가 유머에 대한 그런 이제 연습을 하면서 사실은 평상시에는 유머라는 것이 그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유머로 받아쳤는데 그게 안 받아졌을 때는 얼마나 좀 썰렁하고 미안하고 민망하고 그런 상황이 될까라는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어떤 그런 경지에 유연하게 좀 쓸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연습보다는 그냥 마인드인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이면 그게 선택. 우리가 코치는 항상 되게 좋은 게 내가 뭘 줬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질문도 던졌는데 안 먹혔으면 아 이건 아니구나. 유머도 던졌는데 안 먹혔으면 어머 이거 아니 안 통했네. 이러면 그만이지. 뭐 긴장하거나 그거를 되돌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편하죠. 아까 그 유머 연습을 할 때도 진짜 다양한 생각들, 와, 기발한 생각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찰나의 순간이 스쳐 지나가거든요. 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음. 아이디어가 팍팍 떠올라야 되는데. 예. 생각을 또 많이 하다 보면 좀 그럴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직관력을 연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음, 통찰력을 키우려 때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아, 과거에 무슨 일이었지? 지금 현재 어때? 그 미래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통찰력은 생각을 많이 해야 나오는 거고, 직관력은 보자마자 그냥 나야 돼. 그리고 말할 때도 그냥 내가 좀 전에 생각해보지도 않은 말인데 푹 나오면 그냥 그 말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음, 가지를 좀 상황에 맞게 그냥 편하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직관력과 통찰은 되게 달라요. 저 어떤 분은 항상 디스를 해, 농담을 하는데, 우리 그 아주 가까이에 있거든요. 그분
말을 항상 뭐라 그럴까? 뒤통수 치는 말을 하는 네. 거야. 찬물 끼얹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재밌어. 그게 그래서 자기는 그게 자기 개성이래. 그러면서 자기는 일부러 막 그래요. 나 찬물 끼얹을 거야. 말해봐. 내가 한번 끼얹어줄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약간 비난이나 안 된 것을 상상해서 막 말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이상한데 두세 번 듣다 보니까 재밌는 거야, 그게.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다 웃을 준비가 돼 있어, 그냥. 뭐 이야기면 아이고, 아유, 그렇지.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네. 뭐 이러면서 어쨌든 내뱉으면 말들이 분위기를 살려준다는 거지. 근데 말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돼. 이 헛소리라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도 대화에 어떤 물꼬를 터준다.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대화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야. 그래서 외모로 여성을 칭찬할 때 얼마나 위험하지. 막 교육도 시키고 그래도 소용도 없어. 만나면 맨날 외모 칭찬을 해. 아, 오늘도 예쁘시네요. 뭐 이러고. 그러나 의도를 알겠는 거죠. 뭔가 잘해주고 싶다는 의도는 이제 전달이 돼서 그 분위기가 좋아져요. 정리된 거. 네, 오늘 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요. 맨 처음에 윤지영 코치님께서 운동 얘기를 이렇게 맨 처음에 꺼냈고 계속해서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를 하다가 오수만 코치님께서 운동을 어떤 걸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하세요라고 여쭤보시고 좀 더 이렇게 관점을 전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나는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건강한 몸으로 더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시고 나니까 코치님께서 그러면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다면은 핵심적인 이 가치는 어떤 일에도 있으신 거군요. 이렇게 좀 일깨워 주신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그 표면적인 이유나 표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도 항상 이 사람에게는 그것을 추동시킨 더 깊은 이 목적성과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걸 늘 마음에 좀 품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단순하게 했던 운동에서 많이 벗어나질 않아서 어떨 때는 테마를 확 바꿔버리거든요. 운동이 아니라 일은 어떤 일을 하냐,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우냐, 뭐, 이렇게 확 바꿔버릴 수도 있거든요, 대화 중에. 근데 오늘은, 그냥 운동 자체에 되게 절박함이 있더라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운동에 충실해서 어떻게든지 운동 뿌리 뽑아보자. 이것도 열정인 거야. 어떻게든지 운동을 하게 해주고 싶은 그 열정, 거기에 이제 집중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은유나 비유도 다른 걸로 어떨 때는 확 그냥 장면을 바꿔버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장면 바꾸는 게 아니라 운동을 보는 그 견지에서 안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그게 오늘 대화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손나라 코치, 이화 코치님. 네. 오늘의 데모에서는 주로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그 204페이지에 있는 핵심 질문과 코칭 시연에서 여러 가지 한 번씩 대표님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각 박스마다 최소한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아주 포인트를 짚어서 저희들이 배운 스킬을 바로바로 사용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원하는 214페이지 고객의 성장 촉진에 있어서 관련된 고객의 자율성도 인정하고 고객이 자원이라든지 지원 잠재적 장벽 나아가서 앞으로 나가는 방법도 생각하도록 하였고 또 고객의 진척과 성공도 축하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고객이 실수를 종료하는데 파트너 약간의 시간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것도 하셔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항상 데모, 파트너랑 실습할 때 많이 나오는 주제가 운동이었는데, 사실 이걸 굉장히 쉬운 주제인 것 같으면서도 항상 할 때마다 도대체 그 다음 질문을 어떻게 해서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몰랐었는데, 오늘 굉장히 샘플로 잘 본 것 같아서 되게 명료하게
되게 클리어했던 데모 세션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10년 후에 정말 골골했던 모습과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대화를 항상 이어간다라고, 코칭 대화를 이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왜 골골한 모습을 얘기하시지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윤지영 코치님께서는 항상 꿈과 본인이 꼭 이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어 있기 때문에, 이런 10년 후에 골골한 모습과 또 10년 후에 좀 진짜 강하고 정말 꿈을 이룬 모습을 비교했을 때 정말 너무나 뚜렷하게 명확하게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청사진처럼 너무 그려져서 정말 좋았고, 그리고 그 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부분이 이제 뭐 나는 약속만 하면 잘한다, 뭐 일단 타면 잘한다, 뭐 일단 가면 잘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코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뭐 가족들의 도움이라든가 누군가의 도움이 이게 연결됐을 때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어머니한테 도움을 받겠다라는 이런 실행 계획까지 나오지 않았나 해서 이런 부분이 저는 오늘 너무 좋았고, 하면서 느낀 부분은 정말 편안한 코치의 어조,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침묵을 유지하면서 딱딱 그게 맞는 질문의 정확성. 저 오늘도 너무나 감동받는 시간이고, 늦게까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잘 하고 싶고, 스킬 열심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될 거야, 우리 코치님. 그 뒤에 꿈 얘기가 그게 가치 이야기고 존재 이야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일부러. 꿈 얘기를 3번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반복 패턴이야. 또 약속이라는 단어도 반복해서 말했고, 꿈이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는 분명하게 중요한 거기에 솔루션이 숨어 있죠. 예. 자, 이분 운동하는 그 솔루션이 어디에 있었어요? 약속하는 거였잖아요. 예. 그거를 간파하는 거지, 코치가. 약속을 하면 운동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 드러났다가 나중에 약속을 누구랑 하겠어요? 가족이 제일 좋은 자원이에요. 그래서 가족으로 데려갔죠. 가족은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이제 가족에다 연결시켜서 거기다 약속을 걸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전략이, 그런 전략들이 답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런 건 거예요. 가장 쉽고 가능한 게 뭔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나왔던 자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접목시키도록 대화를 가져간다는 거. 그래서 오늘 성공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본인이 이걸 왜 해야 되는가는 그 꿈인 거야, 꿈. 꿈을 이루려고 건강해져야 되는 거고, 가치만 깨달으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치랑 또 연결 지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미래에 나도 실망스러운 내가 볼 때는 이러면 안 되겠지. 자극이 부정적인 걸로 자극을 줄 수도 있어요. 아주 멋있는 걸로 줄 수도 있어요. 항상 멋있는 걸로만 줘야 자극된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극약 처방을 하기도 하고 좋은 처방 설탕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다 그런 사례를 봤어요. 윤지영 코치님 또 마무리 한번, 코치로서 배운 거. 어, 제가 이걸로 챗 GPT랑 코칭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챗 GPT랑 되게 잘 노는데, 그래서 사실, 뭐 꿈이나 이제 미래로 가거나,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나에게 주는 말, 그리고 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 가치가 어떻게 내 동기를 견인할 것인가, 이걸 계속 셀프 코칭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되게 배웠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상황 안에서 나의 가족이 나의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거 빼고는 사실 계속 반복하고 막 했었었던 거예요. 혼자. 왜냐면 계속 셀프 코칭을 하니까 이슈 해결을 위해서. 음. 그리고 사실은 안 되는 게 몇 개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웬만큼은 다 무브 포워드를 해왔는데 정말 운동만 안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대표님이 오늘만 리얼 주제로 해주셔서 제가 적어놨거든요. 액션 플랜을. 수영 2번, PT 2번, 뭐 이런 거 막 해놨어요. 적어놔가지고, 이거를 진짜 액션 수행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라고, 네, 감사합니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